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인의 기원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외국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하니하라의 이중구조 가설을 맞다고 전제하고, 이중구조 가설의 허점을 삼중구조 가설이 보완하는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학계, 고고학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분자인류학의 논의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용은 시간의 문제로 보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자인류학은 맞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학 및 고고학계는 틀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학 및 고고학계의 과학적 지식의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일본인의 기원을 설명하는 모델인 이중구조 가설과 삼중구조 가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일본인의 기원 연구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협업으로 이루어진 새 논문을 통해 일본인의 기원에 대한 연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어의 삼중구조 가설을 주장한 서구와 일본 연구자들의 협업 연구입니다. 제목은 고 유전체학은 일본인 집단의 3자 기원을 보여준다 이며 조몬시대, 야요이시대, 고분시대의 유전 요소가 혼합되어 현재의 일본인을 형성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중구조 가설의 보완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분석된 개체에 대한 소개입니다. 빨간색은 조몬, 노란색은 야요이, 파란색은 고분시대의 개체이며 동그랗게 표시된 것은 새롭게 분석된 개체, 세모로 표시된 것은 이전에 이미 분석되어 공개된 개체입니다. 조몬 중 새롭게 분석된 개체가 혼슈에서 지역별로 3개체, 4개체, 2개체 등 모두 9개체입니다. 조몬 중 이미 분석된 개체는 혼슈에서 1개체, 홋카이도에서 2개체 등 모두 3개체입니다. 야요이는 기존에 분석된 큐슈의 2개체만 포함됩니다. 고분은 새롭게 분석된 혼슈와 긴기의 3개체만 포함됩니다. 조몬 개체의 시간적 범위는 약 9,000년 전에서 2,500년 전까지 6,500년 정도입니다. 야요이는 2개체 모두 약 2000년 전에 해당합니다. 고분 개체는 모두 약 1400년 전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삼국시대 말기, 즉 백제, 고구려가 멸망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백제나 고구려의 유민이 일본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림은 조몬, 야요이, 고분 개체와 현대 일본인 개체의 유전 성분을 나타낸 표입니다. 조몬 개체, 야요이 개체, 고분 개체가 서로 다른 그룹으로 정확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분 개체와 현대 일본인 개체는 매우
유사한 유전적 성분을 보여줍니다. 고분개체의 유전자는 현대 일본인에서 연속성을 가지며 이는 현대 일본인의 직접적 조상이 고분개체임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연구는 조문을 호비니언 혈통과 다른 동아시아 혈통의 혼합물로 보고 있는 반면 최근의 연구는 호비니언, 악마문동굴, 조몬이 각자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계통 발생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몬 혈통은 2만에서 15,000년 전에 출현하여 빙하 극성기에는 호수이던 동해를 중심으로 하는 환동해권에 거주하였습니다. 빙하 극성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였고 조몬이 거주하던 일본 열도는 대륙과 분리되어 고립되었습니다. 이들은 약 3000년 전까지 일본 각지에 고립되어 독자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3000년 전 일본에는 한반도로부터 쌀농사와 함께 청동기 문화가 유입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입된 청동기 문화가 바로 야요이 문화로 이 문화는 먼저 큐슈로 들어와 이후 본도의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륙의 요소혈통과 일본의 조몬혈통이 혼합되어 야요이 혈통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한반도로 이주한 요소혈통과 한반도의 조몬혈통이 한반도에서 혼합된 이후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분시대의 개체는 사실상 현대 일본인의 직접 조상으로 고분시대의 유전자는 현대 일본인과 거의 유사한 유전적 조성을 보입니다. 이들의 연구는 황하 및 요서의 고대 유전자가 고분시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정밀하고 타당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다른 발표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산동, 하북, 산서성을 포함하는 북중국과 한반도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산동성에 걸쳐있는 황하, 하류는 황하 중류보다 요소와 문화적, 유전적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황하, 하류와 요소의 유전자는 요동,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고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에는 산동반도 요소 등지에서 해로를 통해 혹은 연해주에서 해로를 통해 일본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는 일본어를 부여 고구려 계열의 언어로 분석한 마크 허드슨과 마르티니 로비츠의 연구인 한국어의 농업, 언어, 확산 가설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라는 논문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 유전체학은 일본인 집단의 3자 기원을 보여준다 라는 연구에
소결입니다. 첫째, 현대 일본인은 조몬, 야요이, 고분의 3중 기원을 가졌다. 둘째, 고분시대의 유전자는 현대 일본인에게 직접 계승되었다. 셋째, 고분시대의 유전자는 선사시대 황화와 요서의 유전자, 그리고 약간의 조몬 유전자로 모델링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연구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대 일본인이나 고분개체의 조몬 유전자는 일본에 거주하던 조몬혈통에서 계승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연구에서 청동기 시대 한반도에서 이미 요서혈통과 조몬혈통이 혼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조몬혈통은 한반도에서 혼합된 뒤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서산 대중리인은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 선사인으로 요서 하가정 상층문화인과 한반도 조몬혈통이 1.8대 8.2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 인간 집단이 일본으로 건너가 야요이 문화를 성립시켰습니다. 비엔나 대학교의 연구진과 박종화 등이 공동 연구에서는 김해의 가야고분 및 태총에서 출토된 고인고를 분석했는데 6개체에서 조몬 성분이 1.2% 검출되었고 2개체에서는 조몬 성분이 22% 검출되었습니다. 삼국시대까지도 한반도 남부에 조몬혈통과 요서혈통이 혼합된 집단이 존재하였고 이 혼합된 유전자가 고분시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고구려 멸망 당시 영토가 요서를 포함한 북중국에 있었다면 고구려 멸망 후에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라가 육로를 가로막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산동반도와 요동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몬혈통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한반도에서 요소와 조몬혈통이 혼합된 이후 삼국시대에 이르러 집단 이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마도 한반도 남부에 걸쳐있던 백제가 멸망할 때 백제인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고분시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인간 집단은 일본에서 야요이나 조몬혈통과 혼합되지 않고 이들을 대체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고분 집단과 조몬 집단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진화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특히 일부 고립된 도서를 제외하면 야요이 혈통의 흔적도 조몬 혈통의 흔적도 너무 미약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인의 이중구조 가설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 티모시 진암,
사이토 나루야 등의 일본인의 내부 이중구조 모델을 특별히 참조한 현대인의 DNA 분석이라는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연구는 이중구조 모델을 보강하기 위해 내부의 복잡하고 다양한 유전적 혼합과 이동의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이들의 연구가 제시한 유전적 성분의 조성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조몬, 야요이, 오키나와인, 야마토, 즉 고분, 한국인, 북중국인, 남중국인의 차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혼합된 성분을 비교해보면 야마토와 한국인이 매우 유사하고 한국인이 야마토와 북중국인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인과 분리된 이후 조몬혈통이 거의 사라지는 과정을 거쳤고 일본인은 열도에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로 일본으로 건너간 고분 집단의 후예인 현대 일본인은 삼국시대 한반도인과 거의 같은 유전적 조성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북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의 긴밀한 유전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북중국, 한국인, 일본인의 방향으로 유전자의 흐름이 있었음을, 즉 북중국에서 한반도로 다시 일본으로 인간 집단의 이동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요서에서 한반도로, 한반도에서 다시 일본 열도로 유전적 흐름이 인간 집단의 이동과 함께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림 A는 아이누, 오키나와인, 큐슈인, 야마토, 한국, 중국인의 유전거리를 나타내는 쌍별 FST를 통한 네트워크 관계도입니다. 이 개통도를 보면 야마토는 한국인과 가장 가깝고 오키나와, 큐슈, A와도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일본인보다 북중국이 훨씬 가깝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몬혈통을 물려받은 아이노는 일본인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이들에게 현대 일본인의 혈통인 요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고분시대 인간 집단의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일본에서 두 집단 간의 혼합이 아닌 대체의 과정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림 B는 조금 전에 살펴본 네트워크 개통도에서 아이누를 제외한 그림입니다. 사실상 앞서 살펴본 그림 A와 동일한 그림입니다. 그림 C는 그림 B의 중간 부분에 있는 야마토만 확대시킨 네트워크 개통도입니다. 한국인과의 거리가 긴키, 중부, 홋카이도, 관동, 큐슈 A, 동북, 이즈모, 마쿠라자키 순으로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중구조 모델을 보완하기 위해 야마토 시대의 대륙으로부터 건너온
유전자가 내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결국 3중 구조와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일본인의 고집 혹은 아집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구조 가설을 다시 신화의 영역에 올려놓고 그 명칭에 절대성을 부여한 결과 그 명칭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삼중구조 가설이 맞다는 것을 알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레인설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니하라의 이중구조 모델은 조선에서 야마토인, 오키나와인, 아이누가 갈라져 나왔다고 보고 야마토는 조문혈통에서 갈라져 나온 후 동북 아시아인인 야요이가 이주한 후 두 혈통이 혼합되어 형성되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일본인이 조문혈통이나 야요이 혈통이 아닌 야마토 시대에 이주한 대륙인의 유전자를 계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이토 나루야, 티모시 진안 등도 이러한 허점을 인식하고 내부의 이중구조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중구조라고 하면 간단한 일을 이중구조 가설이라고 주장하는 고집을 꺾지 않기 위해 이처럼 복잡한 작업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야마토 시대 대륙 유전자의 영향과 내부의 미세한 유전적 변화를 보강하여 이중구조 모델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중구조 가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들의 연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그림처럼 조문혈통이 세 방향으로 분개하였다는 인식은 일본 내 기원에 집착한 결과로 사실과는 다릅니다. 또한 세 방향으로 갈라졌다 하더라도 야요이 시대에 한 번, 야마토 시대에 또 한 번, 크게 두 차례에 걸쳐 동북 아시아인의 이주가 일본인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의 이주 중에서 뒤에 이루어진 야마토 시대의 이주가 현대 일본인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일본인의 직접적인 조상은 바로 야마토 시대의 이주자들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에 영향을 준 동북 아시아인은 이미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받아 혼합된 집단입니다. 반론을 제기한 부분은 사이토 나루야와 티모시 진아 역시 알고 있는 사실로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인 내부의 다양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크 허드슨 등이 일본에서의 이중구조 가설의 변천 과정과 전망을 살펴본 진화하는 일본인 이중구조 모델 30년 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허드슨 등이 제시한 수정된 이중구조 모델입니다.
앞서 이중구조 모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제시했던 그림과 거의 동일합니다. 야유이 시대와 고분 시대 두 차례에 걸쳐 이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초기 서구의 연구자들과 일본의 인류학자들은 아이누를 코카서스인의 고립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황당한 인식으로 지리학, 고고학, 인류학, 유전학적으로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가설입니다. 일본인의 기원에 대해 1970년대까지 서양의 인류학자들은 주로 대체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이주해온 인간 집단이 일본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대체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연구자들은 신석기 시대 조mon인이 도레인의 이주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현대 일본인으로 진화했다는 변형 접근법을 주장하였습니다. 1980년대 유전학을 비롯한 생물 인류학의 획기적인 발전은 청동기 시대 야유이 문화 이주민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1991년 하니하라 가츠로에 의해 원주민 조몬과 이주인 야유이의 혼합이라는 일본인의 이중기원 가설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하니하라의 가설에 근거하여 일본인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첫째, 변환가설, 둘째, 대체가설, 셋째, 혼합가설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원주민 조몬이 동남아에서 기원했다는 하니하라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조몬은 중앙 시베리아가 아닌 동북 시베리아와 공동의 조상을 가지고 있으며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과도 공동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는 언어학적으로는 알타이어 족설에 근거하여 한국 일본어에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일본어는 알타이어가 아니며 특히 아이누어와 일본어는 독자적인 발전의 과정을 경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중구조 가설을 살펴본다면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물질 문화의 연속성에 근거하여 야유이 시대 한반도에서 온 이주민과 거의 혼합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중구조 가설은 연속성을 주장한 이전의 고고학적 연구와 본질적으로 다른 가설입니다. 고고학과 달리 생물학적 인류학, 특히 유전학 혹은 분자인류학은 지난 30년간 이중구조 가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조 가설이 유전학에 의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될지가 이후 이중구조 가설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연구 및 정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몬혈통의 영향이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주한 야유이 고분과 원주민 조문은 사실상 대체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조문 역시 하나의 기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삼중구조 가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누, 류크한 등 원주민까지 포괄하여 현대 일본인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삼중구조 가설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의 구조까지 고려한다면 매우 복잡하고 다중적인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섬들은 고립과 독자적 진화가 가능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적 성취나 분석의 틀에 문제가 아닌 밝혀진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즉 이주민에 의한 조문의 대체, 한반도의 도래임 등의 사실에 대한 수용 여부가 이중구조 가설의 미래와 과학적 성과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